라디오 여주 라디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꽃피는 봄이 올까요? 준비를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다음에 이 기자님도. 네,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 팀장님. 예, 긴 겨울도 이렇게 이제 새봄에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새봄의 기운처럼 그 여주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이 스멀스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침령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그 조 선배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소나기님이 대타로 오셨습니다. 예, 스페어 타이어 소나기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 이제 7회 녹음에서 지역 신문에 대한 녹음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과도한 의혹과 준비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편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여주 지역의 모든 언론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지 할 테니까 얘기하시고 싶은 분은 나오시고 얘기 못하실 분들은 못 나오시는 거는 그럼 그때 또 저희가 막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해 주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올라온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푸르미님입니다.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라디오인가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되도록 여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방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의 라디오가 아닌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공무원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혼자 가는 방송이 아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반대쪽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재미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오신다면 얼마든지 여기 부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얘기가 상식적이고 그 중간적인 얘기고요. 저희 오른쪽에 저 끝에 계셔도 흔히 얘기하는 수구 꼴통 이런 분들 다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반대하지 않고 그 반대쪽에 저희 왼쪽에 있는 분들도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요.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그 정병구 국회의원부터 김춘석 군수님 이런 분들 다 나와주시면 항상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섭외하겠습니다. 정병구 국회의원부터.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드너 81님이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시원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게시판이 점점 썰렁해져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가 올라. 제발 좀 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혹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셨나요? 다 잘렸는데 뭐지? 잘린 건 아니고. 인건비만 알렸어요. 잘린 건 아니고 1시간 반 지금 분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편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못 대겠어. 악마의 편집을 해야지. 진짜 정말 악마의 편집으로 1편을 굉장히 잘했는데. 근데 무한도전 팀으로 보내던가. 이게 뒷편을 어떻게 손을 못 대겠는 거라서 뚝 잘라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의 기술의 한계가 그냥. 오늘은 스스로 자괴하는 방송인가? 왜 이렇게 스스로 오늘, 반성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오늘 장소를 화산 초록담쟁이에서 지금 이게 아무런 이쪽은 디자인 해갖고 좀 붙이고 그럴까? 저희 원래 아지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게 맞아. 제대로 된 거예요. 소굴 같은 느낌. 네. 미담 박 사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라이온스 클럽의 무한 돌봄. 여주 라이온스 클럽 조금 가까이. 클럽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8일 여주 라이온스 클럽은 여주 무한 돌봄센터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사랑의 선물 보따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용품 등 푸짐하게 마련한 이번 선물 나눔 행사는
실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않아 실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주 무한 돌봄센터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다른 봉사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추운 겨울과 명절을 더욱 쓸쓸하게 보내게 있어 이번 나눔 행사의 의미를 더욱 크게 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님께서 초중등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해요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개설 운영하여 학력 취득 지원 및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수업 시기를 놓치신 분들 주저 마시고 가볍게 전화 버튼 누르시면서 2월 28일 목요일까지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887-2851는 세종도서관 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87-2851는 세종도서관 팀입니다. 887-3303은 여주도서관, 887-3303은 여주도서관, 010-9092-1234는 여주군 학원연합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검정고시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18일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세종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 참여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수업료는 무료이고 교재만 따로 구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배움은 창피가 아니라 안 배우려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닐까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요. 여주 라디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화이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배움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보수 문제에 대해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저희가 내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누가 이겼느냐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승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적절하게 중간을 중도로.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꼴을 보기 싫었던 거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승을 대부분 많이 환승했었던 부분 많이 없어졌고 80% 정도는 이제 전 노선대로 이제 돌아갔는데 다만 이제 삼북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포 쪽에 삼북 대신 그쪽으로 한을 가지고 같이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이포에서 그래서 삼북은 원래 안 들어가 버스가 우리 여주 지역 버스가 안 들어가고 거기 곤지암이에요. 양평 버스들. 그래서 근데 이제 버스가 안 들어가던데 근데 이제 저기 이포에서 이제 환승해서 여주까지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그런 군데 몇 군데 빼고서는 거의 이제 돌아갔는데 제가 그날 이 발표하고 난 다음 날 당일 날도 점동면 사무소하고 가남면 사무소는 버스 면장님이 동네별로 버스 시간표를 옛날 집 있잖아요. 몇 시에 몇 분 이거를 다 해서 다 붙였어요. 가남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나왔죠. 어르신들이 이게 보기 편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점동면도 그렇게 해갖고 또 마을에다 다 배포를 했고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미비한 걸 또 운영하면서 개학 전에 다 이제 다 아이들 이제 봄방학 중이잖아요. 개학 전에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일 정도였나? 정확한 날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일인가 21일 날 군청에서 또 변경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또 확인을 또 했거든요. 그랬는데 민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러니까 크게 환승제를 주도했던 것이 1월 달에 한번 변경 고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잘한 게 3번 바뀌었었고 그래서 군수님 사과 문구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 날 또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죠. 22일. 오늘부터 개편된 걸로 했는데 22일 개편한 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갖다 민원이 올라온 걸 제가 뽑았거든요. 날짜 보시면은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박 사장님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예. 날짜가 아마 오늘이나 어저께 날짜일 겁니다. 예. 여기 버스. 네. 너무들 하시네. 정말 22일자요? 예, 오늘자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마이크 좀 대고서. 예.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시간대를 막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몸소 발로 뛰어보세요. 이어주시는 전 지역 전 시간 한번 타고 다녀보세요. 출근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등교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퇴근 시간은 얼마나 힘든지, 하교 시간은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간대를 고려해서 버스 시간을 맞춰놨으면 이 지경까지는 앉지 않았을까요? 노선 변경하기 전에 미리 타고 다녀보시면서 노선을 정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네요. 물론 힘드시겠죠. 그러면 애초에 변경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꾸 시간표가 바뀌고 어처구니 없게 만드네요. 그리고 아울렛에서 왜 점동초등학교 앞으로 다니는 버스는 없나요? 왜 세종 아파트만 죄다 들어가고 세종 아파트만 오고 가나요? 군청 직원분들이 세종 아파트에 많이 사시나요? 아울렛 버스는 원래대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모모 씨가 하셨는데 오타가 너무 많이 아무리 열받아도 오타가 이게 뭐예요? 반이 오타네.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의견이 사과가 끝이 아니었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전쟁. 바뀐 시간표를 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원래 위치로 가면 쉬울 텐데 이마저도 쪽팔린지 아님 자존심 때문인지 또 질질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올라온 글들이에요. 제가 오늘 지역 신문에 나온 그 사과문을 좀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 주민들 이제 반발 때문에 바꾸긴 바꾼데 사실 이 부분들을 자기의 잘못이 이제 큰 잘못이 있으면 석고들자는 게 맞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딱 선언하면 그 순간은 이 사람이 어떻든 다른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김순석 군수 같은 경우에 사과문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사실은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서 쓱 자신의 잘못을 완전하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백기투항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라니까요. 그게 뭐 투항이고 뭐고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러한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뭐 그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걸 만약에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과의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사태의 심각성을 군수께서 그래도 인식을 했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간암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15일 날인가 직원들 버스 다 타고서 한번 다녀보면서 이제 실제 한번 타봐라 어떤지. 근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은 안 들어가던 마을들이 있고 그 전에 그 동네 앞으로만 지나가고 동네에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 한 1km나 1km 정도 들어가는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데 안 다니던 데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시간이 거기까지 돌아서 나와서 가려니까 시간을 땡길 수밖에 없는 게 출발지 시간을.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이게 우리 동네에서 딱 타면 바로 우르르 가던 버스가 매일 있었잖아요. 어느 날 그 버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옆 동네 거치고 오니까 우리 동네 버스가 없어졌다라는 뭐랄까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그러니까 물론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야 돼. 사실은 버스가 더 많아져야 맞는 건데 그건 뭐 돈 문제가 결부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오히려 지금 작은 마이크로버스로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그런 종류의 버스를 좀 늘리더라도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그 사태를 보면 저도 거기 사과문을 얼핏 봤는데 이게 사과 아닌 건지만 잘 뭐냐면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볼게요. 요런 거 걸랑요. 좀 깨끗하게 2천 같은 경우는 딱 잘못하고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보완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이 버스 문제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대로 이게 사과하고 하면은 우리 용서하기로 했었잖아요 사실은. 용서하기로 했는데 뭐냐면 이런 태도로 하면 용서를 못하지.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 다녀도 뭐합니까?
뭐냐면 심할수였습니다. 심할수. 근데 이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크나큰 실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심할수 진짜로 거기 써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수님이라고 심할수 못 씁니까? 군수님이라도 심할수 써야죠. 그게 흔히 말해서 죄송하다는 이런 어떤 명쾌한 표현인데 그걸 안 하고 또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거기에 무릎 꿇리고 거시기 뭐야 그렇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면은. 제가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아직 그 사연이 한 3개 정도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주군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그 사연입니다. 민원을 넣을수록 버스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네요.라고 이렇게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날짜가 오늘 날짜죠? 예, 22일자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저는 북내면 노인병원을 지나는 버스를 타야 집에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간 하루에 10대가 넘는 버스가 그렇게 다녔는데 이젠 환승을 해서 타야 되고 찾기도 힘들어요. 집 앞을 지나가는 버스. 그래서 가까운 북내에 내려서 걸어오곤 하는데 이건 심하잖아요. 벌써 노선 바뀐 게 3번째인데 왜 몇 년간 타오던 버스보다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연들이 올라와 있네요. 네. 또 다른 제발 버스 좀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서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원래대로에다가 그다음에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거 보완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괜히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여주 지금 버스 노선 변경의 중요한 키가 군수였잖아요. 군수인데 군수의 사과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뉘앙스에서 이미 뭐냐면 이 부분의 잘못을 인정해야 기존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면 그렇죠. 스톱시키고 보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들을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뭐냐면 이 부분들이 정치적 책임은 짓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교묘하게 연결하면서 부분 수정하겠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내용성들 보수가 없다. 그럼 언론적인 부분은 보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정말 보수인데요. 전 이게 버스 정책 보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삼북 쪽에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 삼북뿐만 아니라 금사는 이천으로 가고 삼북은 곤지암으로 갔었거든요. 아예 버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요번에 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거든요. 군수님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제가 나 이런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한 쪽도 있고 반대 쪽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느낌인데 최선의 방책으로 사과문을 내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 다음에 하세요. 너무 많이 하세요 요새. 요새 분량이 너무 많아. 이번에 언론에 그 지역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그 지방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 언론 제가 굳이 표현하면 여주타임즈나 이런 여러 내가 쓰는 건 안 보나 봐. 아니 봤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너무 편들어진다 그럴까봐. 네, 너무 또 우리끼리 해먹는다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지역 신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만약에 예전처럼 그 처음에 나왔던 보도자료도 있었죠. 군수님이 이번에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이런 처음에 보도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한두 군데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경기 방송까지 라디오 방송에서도 경기 방송이 99.1 거기서도 여주 이천 군수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군청에서 밀려서 이 행동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선한 의지로 솔직히 말씀하면 위해서, 지금은 처음에 이천처럼 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벌써 4번째 변경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얼마 비용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까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부상권 어떻게 청구하나? 그렇지 않고 맨 처음에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서로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누더기가 됐고 그렇다고 불만의 민원이 없느냐? 민원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 안 했다고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1억 2천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책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누더기를 만들고 1억 200 200을 똥을 싸고 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그때도 되게 1억 200 자체가 버스에 대한
용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5년마다 하는 그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하는. 그건 아는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그 결과에 뭐냐면 변화된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쓴 거죠. 2000이 왜 번복을 했느냐? 그 부분이 이제 2000하고 우리하고 좀 약간 상황이 틀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2000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버스가 어떻게 하냐면 2000 터미널을 거쳐서 그 위에 옛날 버스 터미널이 있던 자리 있죠. 옛날 시장 창전 그 옛날 재래시장 거기까지 버스가 다 지나다녔어요. 한 바퀴 시내 들어오면은 2000 시내다 버스 들어가면 무조건 터미널에서부터 한 바퀴를 2000 시내를 딱 그 위에 시작까지 다 돌았었던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터미널에서 스톱해서 환승을 하시오. 시내 환승을 하시오. 이래 버리니까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리치가 상인회에서 그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그쪽에선 그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시내 노선을 환승하는 구조로 바꿨었고 우린 그 구조가 아니라 전체를 연결하는 걸다 해서 약간 양상은 좀 달랐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소랑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주에 살면서 여기가 버스가 자기 평생에 안 들어왔던 동네들이 버스가 들어간 데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혹시 군청에 취재 간 적 있어요? 네. 지금 말한 뉘앙스가 이것도 음모론인가요? 무슨 과에 갔어요? 무슨 과? 지금 말한 뉘앙스가 계속 뭐냐면 버스 노선 변경 부분들 하면서 사실 그 혜택을 본 지역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 장점들이 나온 부분들은 전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안 읽는구나. 그 뭐냐면 아니 읽었어요. 저 칼럼도. 나는 발언에 거기만. 그 칼럼이 발언이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가 계속. 아니 이정우 기자님이 그 여주시민신문을 공개해버리네. 없던 그 칼럼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더니 그 앞에 뭐 타이틀이 뭐였죠? 뭐 이정우 칼럼이었는데 뭐? 언저리 칼럼. 언저리 칼럼. 중심부로 안 들어가시고 언저리에서. 언저리만 계속. 그래서 없던 거라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리고 다르게 좀 느꼈던 게 저는 이제 군청에 이제 민원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자주 가보면 군청에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없어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제일 나이 드신 분 한두 분 그 특 앉아갖고 그분들이 와서 뭐 대충 뭐 이게 민원 보시는 일이 많은데 그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러 갔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니야. 느낌상. 현장에 나가시겠지. 실태 파악 이런 거지. 그거는 뭐.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보셨나요? 실태 파악하러 나간 건지. 지금 막 버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명예훼손 들어올까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얘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출장 달고 나가지 업무 출장.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거 요거는 하고 합시다. 그러면 버스 얘기랑 다른 얘기. 이 발언은 여주 라디오 방침과 전혀 무관한 얘기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빠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버스를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 타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그분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 사건들이. 제가 제일 이제 여기서 긍정적 말씀대로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 제가 제갈량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성공을 하려면 이 성공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해나는 부분도 실패를 보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는. 그런데 말 그대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던 놈을 6시에 깨울 권리는 없거든요. 행정한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노선 변경 문제에서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수정 노선들 그러니까 조금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버스 노선들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치성 군수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의사들을 자기는 철저하게 듣기 위해서 노인분들도 만나고 다 만나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수립해서 지금의 그 대중교통 노선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개선점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전체
판을 흐트러 놨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거의 한 80%는 원래 예전 노선대로 그대로 갔어요. 사실 또 거의 돌아간 성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꾸 땜빵식으로 이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다가 제도국이 요번에 개편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부분 플러스 시키고 기존에 민원이 있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참 불편한 것들 그걸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하겠다라고 딱 선언하고 그렇게 딱 하면 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땜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면적 사고 그거 상식적인 거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할게. 그 뭐냐면은 박 사장님 이런 거야. 다면적이지 않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동네 버스라는 거야. 이 얘기 속에는요 많은 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40년을 계속 같은 노선에 내가 거기서 몇 시 차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옆에 동네 들리는 것도 싫은 거 귀찮은 거고 내가 갔다 와야 되면 내가 그 버스 의배 나오는데 유람하면서 나오야? 요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지는데 유람을 하냐고. 유람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 여기 가는 길에 잠깐 한 1km 들어갔다 나오면 한 왕복 2km잖아요. 이 시간 자체도 왜 거길 가? 옛날에 안 갔던 데를 왜 가서 이게 느려지냐 길어졌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그 9대를 먼저 더 늘려서 이게 배치한 부분이 말 그대로 취약 지역 전혀 들어가 보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아침에 애들 학교 오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오세요. 병원에서 일을 봤는데 한 12시면 다 끝나잖아요.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 하루에 2번 다니는 동네. 그런 부분은 사실 개선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4번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이렇게 해갖고 4번, 그러니까 하루에 그전엔 2번만 아침에 하나 아침, 저녁밖에 없던 데가 4번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 게 문제죠. 진짜 군청 누가 갔다 온 거예요, 진짜로. 이상하게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저희가 사실 확인. 둥글레 차 먹었어. 여주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에서 했고 이천에서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게 같은 회사인데 한국종합기술이나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나 뭐가 다른 건가 그랬더니 다른 회사예요. 이름들이 비슷비슷하네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사인 걸로 제가 확인은 했고. 그런 용역만 전문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는 회사. 용역회사 선정을 가지고 음모로는 의미 없어요. 근데 여주군청이 지시한 거에 따라서 얘네들을 했을 건데 뭐.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 어떤 용역을 주겠어. 내가 내 박 사장한테 용역을 준다면 무슨 용역이냐? 우리 그 신문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익 구조를 더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쇄 사업에 진출하면 어떤 사업 겁성을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 근데 내가 할 의지가 강해. 그럼 박 사장은 납죽 엎드려서 돈 버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주는 사람의 의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거고 그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를 안 주면은 나는 그걸 갖고 위에 사람을 설득시키고 아니면은 직원들 이해관계자 주주들 설득시켜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다음에 용역 줘? 죽어도 안 주지 이 집은. 근데 뭐야 도대체 군청에 갔다 온 거 또 이 얘기하면 또 이거 그러면 아니 군수를 또 작사하는 거야? 다면적 사고를 좀 하시라니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번갈아가면서 좋은 점은 좋다라는 부분을 가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해. 인간이 절대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 동전 봐도 앞에만 보이지 뒤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 그건 물타기인데 이거.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저도 그게 그 부수적인 부분들의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 저희의 판단 지점들은 지금의 버스 그 환승 노선 제도라는 측면들에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의 잘못됐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기 그 곁가지로 부분들의 이익이 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실패를 좀 더 좋은 장점으로 좀 변환시키자라고 하면 그 정도로 결론을 내주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 사장이 얘기했던 게 맞아요. 장점은 살리고 그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가야지. 결국은 뭐냐면 편리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설마
김주석 군수께서 주민들 골탕 먹이려고 한 바퀴 돌려놓은 건 아닐 거 아니냐 그거야. 아 유람을 해라 그래. 여주를 구석구석 알아봐라. 뭐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 차원에서 여주 구석 아는 거. 예, 이제 개학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코앞에 다가온 학생들이냐, 학생들이 좀 예, 많이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직장인들하고. 그런데 한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좀 저소득층이 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많이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더 투입하더라도 좀 배려를 좀 했으면 네, 좋겠다는 그리고 얘기. 지금 버스가 9대를 구입을 했다 그랬나요? 더 늘린 거죠. 예, 더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 사든지 뭘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면 해서 다른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토목 예산 말고 좀 이런데 좀 더 투입하는 게 복지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니 야근 줄이면 돼요 공무원들. 저희가 그거 출근 상황까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 해도 아니 힘든 그게 일인데. 아니라 야근을 하면은 저기 시간에서 수당 받잖아.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로 갑시다. 아니 예, 뭐 잔인한가? 근데 정도 연말되면 요 이게 정도 연말되면 벼락은 700의 공급자가 안치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네. 근데 뭐 공무원들 뭐냐면 뭐 야근이라든가 거기 뭐냐면 새벽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거기 돈 안 주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사실 공무원도 사실은 일하는 노동자인데 노동한 만큼 제대로 대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거 예산 제대로 짜임새끼 쓰시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줄여갖고 인건비 거기 사장님이 또 인건비 착지하지 마세요. 어? 이거 박 사장님이 무슨 거 갔다 오셨는데? 노동자의 대변. 그쪽에서 사실은 무슨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를 대변했는데 벼랑간 이좀 약한 모습. 두 분 만나지 않으셨어요? 화면적 사고를 하시는 공무원노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사실 이걸 복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결국 그 아깝지 않은데 그것도 예. 그만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또 더 사회적 살기 좋은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예. 네, 그러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데? 네? 공무원 얘기. 그건 나중에 해요. 하고 싶으면 합시다. 뭐 그냥 저희 해고서 뭐 가슴에 맺힌 거 언제 묻어두는 맺힌 거 아니고 아니고 뭐. 하고 좋은 얘기야. 하고 벌 없으면 자르고.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새마을 청소 이런 게 너무 싫어갖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었나? 아니 6시에 국민학교 학생을 6시에 나가고서 청소시키니까 누가 좋아해요. 나는 아침에 조금 있으면 만화도 봐야 되는데 만화도 못 보고 와서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난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리고 막 5시에 뭐 태극기 뭐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것도 너무 싫고 그래갖고 난 그래서 난 때려 죽어도 나는 공무원 안 한다. 나는 교사 공무원은 난 때려 죽어도 안 한다. 이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어쨌든 뭐 구제역 났을 때든 아니면 그랬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내장 막 찌르고 막 그런 거 다 했잖아요. 막 다니면 굳은 일을 공무원들이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 장점을 인정하는 그때 여주 라디오입니다. 그때도 이제 공무원 어떤 그 계장 팀장 나 그 얘기 하더라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돼 공무원이 할 짓이지. 그러니까 자조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얘기하니까 나 생각나. 어렸을 때 우린 저 학교 갈 때 깃발 들고 모여서 갔잖아요. 왜? 깃발 들고 저희 세대 애양단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할 때 깃발 들고 내가 그러면 갔다니까 30명 40명 동네 아이들 다 줄 세워서 갔습니다. 6학년 때 애들을 출석을 체크를 해갖고 줄을 다 세워가지고 가는 거야. 맞아요. 어? 그래갖고 그거 교문 앞에 막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이게 단장을 잘못 뽑으라고 우리 동네는 내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이거 북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시절엔 북한이었죠. 똑같았지. 근데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또 거기서 이게 긍정이 나올 건 없어. 긍정적인 거 뭐? 옛날엔 저기 겨울이면은 집 뭐 소 팔는 돈 하고 날리고 뭐 이런 일도 많았었잖아요. 마늘 갖고 튀는 애들? 마늘 갖고 튀는 애들. 심지어 뭐 짜장면 집에서 오토바이를 사줬더니 오토바이가 아니라 예전에 아니 자전거.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은 5도 안 당겨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거 너무 통제된 사회에서 없어졌대, 좀 그것도. 자유롭게 살자고요 좀. 네, 그러면 1부 마치고 2부
뵙겠습니다. 얘기는 언제 하라고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고자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에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